학교장에 가시는 거예요. 할 것도 여기 있죠. 작동은 모르죠. 소리나? 네. 안 나죠? 두드려봐. 사인 먼저 마이크. 그래서 나와요? 그 대구 시민헌법학교 시민주간 행사로 오늘 두 번째 강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사로서 우리 대구의 그 마당발이신 도양 최동택 변호사님께서 그 기부문화, 경주체시의 그 기부문화에 대해서 실천하자고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예, 반갑습니다. 오늘 나도 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국제보상 기념공원에서 아침부터 추운데 고생하셨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대구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대구 시민주간이라고 하지만은 그 관주도 지금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디 오페라 하우스에서 아마 2시에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사람들은 많이 조금 모았을지 모르지만은 오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부 다 시 예산 받는 사람들, 시 산하기관들 총동원해가지고 그렇게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지금 동원해가지고 큰 행사를 한들 그게 무슨 대구 발전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 행사 갔다 오신 분들이 내가 대구 시민날에 행사 가서 어떤 걸 어떤 감동을 느꼈다, 앞으로 어떻게 대구로서 이렇게 재밌게 내지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걸 느꼈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행사 화려하기만 화려하지 가서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나는 생각이 않거든요. 그런데 그 대신에 우리는 그 2월 21일 날 그 지금 국제보상 기념공원 거기에서 작지만은 나눔 문화, 기부 문화를 실천하는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지금 국제 보상운동 기념사업회에 있는 그 이사들 정기 이사를 하고 난 뒤에 오고 보고 이게 그분들이 아마 속으로 많이 자극이 됐을 거예요. 왜? 그분들이 원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제보상운동 기념사업회 이사님들이 해야 할 일을 지금 우리가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시고 어떤 분은 야 이거 내년에는 우리가 좀 같이 좀 힘을 하면 합쳤으면 좋겠다. 또 의사하고는 이거 우리 의사해도 이거 좀 이런 행사 같이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대구시 의사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유관 기관분들하고 같이 이 행사를 하면은 훨씬 더 큰 판이 되겠죠. 근데 그걸 누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청강호 화백이 이제 오늘 이제 개막했습니다는 그 그림 1004점을 갖다가 이제 전태일 기념관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제 폐책을 하시는데 왜 전태일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냐면은 전태일 씨 같은 경우는 이 노동운동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굳어져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 대구 정신을 온전히 실현한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오늘 하는 기부 행사 같은 것도 보면은 이분이 서울에서 평화시장에서 일을 할 때 자기 집에서 평화시장까지 이 11.5km 정도 됩니다. 그 버스를 타고 다니는 거리인데 그 버스를 아껴가지고 걸어 다녀요. 한 3-4시간 정도 걸어 안 걸었습니까? 배고플 때 3시간씩 걸리는 거리를 걸어가면서
버스비를 아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했다? 풀빵을 사가지고 배고픈 여공들한테 나눠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의 이 기부 문화가 지금 일어나야지 저는 대구도 바뀌고 한국 사회가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태일 기념관을 만들고 할 때 이제 그 우리가 했던 이 행사를 통해 가지고 또 정가와 회백이 이제 행사를 가지고 또 이런 좋은 취지를 알리고 그러면 이 나눔 문화도 이렇게 알려지고 또 전태일 정신도 알리고 이러다 보면은 대구 가서 원래의 정체성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누가 하느냐? 대구 시민 헌법학교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역사적인 일을 하고 계신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춥고 이러더라도 아마 이런 하는 일은 역사가 평가할 거예요. 역사가 평가하고 대구가 진짜 이게 진정한 주인들이 주권자로서 했구나. 지금 오늘 PPT이지만 했습니다만 이 대구공항이 지금 누가 지킵니까? 대구시장이 지킵니까?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킵니까? 국민이 국회의원이 지킵니까? 구의원이 지킵니까? 시의원이 지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구시민헌법학교에서 이거 지금 공항을 지키자. 이 공항 뺏기면은 나중에 후손들한테 무슨 벌목을 보일 겁니까? 지금 어제 제가 지금 기자회견할 때 대구 주인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기자들한테. 대구 주인이 누굽니까? 대구 시장이 주인입니까? 대구 시민이 주인입니까? 대구 시민이 주인 아닙니까? 그런데 대구 시장 뭐 하는데 지금 하나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또 이거 지금 언론들한테 물었습니다. 대구 언론인들 정말로 여러분 자존심 안 상합니까? 왜 물었냐면 지금 MBC가 이게 지금 대구와 관련돼가지고 검증 보도했기 때문에 이거 지금 홍 시장이 이 취재를 못하고 방역을 하고 거부를 하고 인터뷰를 거부를 하고 지금 이래가지고 지금 재판해가지고 이래 됐습니다. 시장이 졌잖습니까? 그러면은 이 기자들이 야 이거 진짜 이게 우리가 권력을 감시하는 게 우리 기자의 부분인데 그런 이런 대구와 관련돼가 조금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했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말이지 취재도 하지 못하고 그 기자들은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기자 같으면 난 그런 거 당하면 내가 가만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2차 정부 넘어지할 때 1등 대표주자로 기자들이 좀 하면 좋겠다. 네, 그런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223년 1차 일정하는 2차는 이제 기자들 좀 이렇게 앞에 앞머리 집어넣고 이제 2차, 3차 해나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근데 대구시 이 공항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대구 시민헌법에 하객권 조항이라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헌법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헌법 조항이 어긋나는 조항들은 법률 같은 경우는 무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 시민헌법이라는 게 헌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구 시민헌법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름을 걸고 제안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자기 주장하다 보면은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그거 내가 그때 한 번 있는데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름을 걸게 되면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역사에 남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힘이 있거든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제퍼슨 법률이라든지 해가지고 이 자기 이름을 법률이 많습니다. 우리는 헌법 조항 하나를 문제로 삼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에도 약칙으로는 그런 게 많습니까? 예를 들면 교통사고 어린애가 나가지고 했던 무슨 법입니까? 그런 법도 있고 또 이제 대법관 했던 이런 그래가지고 청탁금지법 이런 것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걸고 헌법조항을 만든다는 법 만드는 것은 하등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관련된 조항인데 오늘 여러분들 작년에 우리 헌법 시민합의를 할 때 제가 2월 22일 날 아마 주평당안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조항을 했기 때문에 시간 되시면 보고 오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도 이제 약간 시간이 있어 읽어보니까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새록새록 우리 정강순 학교장님 상 받아가지고 내가 책도 줬거든요. 다 보고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대구를 바꾸는 그리고 약 말씀드린 잠깐 복습을 하면은 이제 대바 바까바 그다음에 그 앞에 수리수리 마수리 그러니까 이게 수리수리 마수리는 이제 전국 지면에 나오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대바 바까바 대구가 바뀌면은 대한민국이 바뀐다 바꿔보자 해서 대바 바까바 그리고 앞에 거는 수리수리 마수리는 자기 이외에 자기를 변하지 않고 사람을 변한다든지 대우를 바꾸려 하지 말고 자기부터 일단 변해야 한다. 그래서 남의 말 좋게 하기. 그래서 수리수리 마수리. 정부 진언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도 맑게 하면서 사회도 맑게 하는 이 바란스를 갖춰야 한다고 해가지고 대우를 바꾸는 주문 수리수리 마수리 대바대바 바꿔봐 했던 게 이제 그 얘기 나오고 그래서 그 이제 오늘은 이제 다케시마의 날이거든요. 일본에서 다케시마를 자기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어거지를 쓰는 날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도 지금 일본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본과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가 독도를 지키려고 그러면은 영통 문제로 하지 말고 심세 대기하는 방법으로 일본 사람들 마음을 얻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그게 김경주 조항이 있습니다. 김경주 군이 이제 일본의 반차별 운동, 그러니까 차별 철폐 운동하는 그 그룹들하고 같이 연대를 해가지고 이제 그 한국과 일본 사이에 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저는 일본 시민한테 어필을 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김경주를 좀 도와주고 젊은 사람들 자꾸 인재를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 시민헌법의 조항 하나하나가 결코 이게 좀 많이 구할 조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경주 최고자 관련돼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다들 공통적인 소원이 있거든요. 뭐요? 부자가 되고 싶다. 근데 이 부자들이 3대가 못 갑니다. 3대가 못 갑니다. 근데 이 경주 최고자 같은 경우는 이게 13대까지 갔거든요. 한 300년 가까이 부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왜 부가 3대를 못 가느냐 하면요. 이게 첫 번째는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자수성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자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고생하는 걸 보는 그 이제 2대까지는 나름대로 또 유지가 돼요. 근데 이제 한 3대가 되버리면은 이 돈이 어떻게 번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이 3대쯤 되면은 이 돈을 쓰는 것 이런 데 익숙해져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이제 낭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의 걸치가 부를 갖다 유지하는 것은 참 어렵다. 참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 경주 최고자 같은 경우는 13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에 부자가 이어진 가문은 없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경주 최고자가 어떤 교육을 했기 때문에 부를 그렇게 유지를 잘했느냐 이제 궁금해 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 보면은 육훈과 육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훈은 뭐냐면은 집안을 다스리는 교훈이고 육연은 자기 몸을 다스리는 가르침이 되는데 육훈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육훈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죠. 첫째, 과거를 보되 진사이상 벼슬은 하지 마라.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만성이상은 부를 늘리지 마라.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흉년에 땅을 사지 마라. 그게 이제 세 번째 가르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게 이제 손님들을 후히 대접을 하라. 이제 손님들한테 다 뭐든지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잘 대접을 하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해라. 부자라 그러면 자기 주위에 백리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진정한 부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뭐냐면은 이 시집온 며느리는 3년 동안에 묵는 옷을 입혀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 가정을
교육하는 이 6가지 이 교육만 제대로 지키면은 이게 이제 불을 지킬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지적을 가르치는데 하나하나 다 들어보면 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이제 과거를 보되 진사에서 배설하지 마라. 근데 이 6개 중에서 뭐가 제일 지키기 어렵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는 이게 좀 돈이 좀 있다 싶으면은 막 권력을 지려고 지금 난립니다, 난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거를 보되 진사에서 배설하지 마라 하면은 그 얼마나 자기 그 욕심을 갖다가 이렇게 다스리기 어려웠겠습니까? 부자가 정말로 이게 지금 이렇게 권력을 갖다가 멀리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제대로 했기 때문에 첫 번째 가르쳐줬죠. 두 번,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은 돈 가진 사람이 이 권력을 지게 되면은 반드시 적이 생깁니다. 적이 생기면 원성을 얻게 되고 원성을 얻게 되면은 언제 무슨 참화가 말릴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진사에서 하지 마라. 그런 가르침을 하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만성 이상 그 재산을 늘리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이게 지금 무작정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많이 늘리려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몸 상하기가 딱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오는데 이 재물은 분뇨와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은 악취가 나서 견딜 수 없지만은 골고루 사방에 뿌리면은 거름이 된다. 이거 얼마나 현명한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분뇨 같은 거 잔뜩 모아놓으면은 그 악취가 나지만은 이걸 골고루 밭에 뿌리면은 다 이게 지금 얼마나 좋은 그런 거를 생각합니까? 그래서 만성 이상 이게 지금 불을 내리지 마라. 이제 그 기준에 보면 자기가 재산을 많이 관리를 잘할 수 있겠다 싶으면은 이제 만성쯤도 하고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만성이 아니라 한 10성만 해도 감당이 안 되거든요. 자기가 재보고 자기 감당을 보고 나는 재산이 한 10억 정도라 되면은 더 이상 안 가야 되겠다든지 나는 열심히 해가지고 한 5억 정도 재산을 이가야 되겠다. 그렇게 지키는 게 자기 나름대로 한도를 지키는 게 나는 되게 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진짜 돈 관리를 잘한다 싶으면 나는 한 100억 정도는 벌어야 되겠다 이게 되겠죠. 근데 그 자기 그걸 이제 그래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흉년에 땅 사지 마라. 이거는 뭐냐면 돈을 버리되 그 수단을 함부로 하지 말고 왜 흉년에 이제 땅을 사면 안 되냐? 흉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땅을 갖다가 내놓을 때 비싸게 내놓습니까? 싸게 내놓습니까? 싸게 내놓거든요. 이 급하니까 흉년에는 한마지기 값을 갖다 되는 걸 갖다가 일마지기 값 되는 걸 갖다가 흉년 들면은 다섯 마지기로 해가지고 5가마로 해가지고 땅도 내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땅을 갖다가 이게 지금 판사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정상적인 상황이 돌아오면은 자기 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안타까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기의 땅을 산 사람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이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기 잘못이니까. 그러니까 이 돈을 벌 때도 남의 피눈물을 흘려가지고 벌어서는 안 된다. 그게 지금 흉년에 땅 사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접대를 잘해라. 그거는 이제 많은 가격들이 이제 편판을 갖다 만들어내니까 좋은 편판을 얻기 위해 가지고는 손님들한테 잘 대접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며느리 며느리 잘못 들어오면 집안 그대로 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고생하는 사람이 보면은 불을 일구고 난 뒤에는 나는 이제 연주 불을 일구었으니까 권력 있는 사람하고 내가 한번 사고를 맺어야 되겠다. 근데 권력 있는 사람 집에 자식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와가지고 지금 며느리가 이게 지금 이렇게 살림을 못 살아 그러고 아들 쥐잡혀라 해버리면은 잘못하면 쌓은 불을 날리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검소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며느리한테는 3년 동안은 무명을 입혀야 된다. 이게 이제 육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연은 이게 잘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육연은 뭐냐면은
아까 전에 육부는 가정을 다스리는 가원택이고 육여는 자기 몸을 다스리는 스스로의 좌우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자처초연, 대인, 애연, 무사, 직년, 유사, 가문, 덕이, 방년, 시비, 대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처초연은 뭐냐면은 스스로 있을 때에 항상 조연하게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자처초연이고요. 대인, 애연은 뭐냐면은 사람을 대할 때는 이 아지랭이와 같이 따뜻하게 대하라. 이런 게 대인, 애연입니다. 그 무사, 직년은 뭐냐면 이해 없을 때 헛짓하지 말고 이게 맑은 마음을 유지하라는 게 무사, 직년이고요. 유사, 가문은 일이 생겼을 때 주저하지 말고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는 게 유사, 가문이고요. 덕이, 담년은 뭐냐면은 뜻을 이뤘다고 해가지고 뜻을 이뤘을 때는 담담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뜻을 이뤘다고 해서 기뻐하거나 너무 이렇게 경고망도 하지 말라는 게 이제 덕이, 담년이고요. 시비, 대연은 뭐냐면은 뜻을 못 이뤘다고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대연하게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이게 되겠습니다. 이게 6가지 이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기 수양의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6개 유견의 사상적 배경을 보게 되면 이게 불교 사상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자타불이, 내와 남은 다르지 않다, 역지사지 이런 데서 나온 게 자체초연이고요. 이제 이게 월성세연이라는 책자에 의하면은 채무자집을 일군 최동남 같은 이는 스스로 청구하게 다듬어서 담담하기가 스님과 같았다.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가 다 보면 저 사람 또 스님같이 보이도록 그런 처지를 행동해요. 그래서 월성세연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 최동량이라는 부자가 스님 같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인, 애연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애자는 아지랑이라는 것, 조용하다는 것, 평화롭다는 그런 뜻인데 대인, 애연 사람이 대할 때는 엄격하게 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평화롭고 조용하고 부드럽고 아지랑이 같이 대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대비되는 게 직이추상입니다. 이거는 자기 몸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대해라. 직이추상, 대인, 중풍. 자기 몸,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 대할 때는 봄바람같이 대해야 된다. 이게 최근담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채부자의 사상의 하나의 근거는 뭐냐면은 하늘이 한 사람이 부자를 낸 것은 그는 여러 사람의 공급을 구제하기 위해 한 사람이 부자를 냈다. 그래서 부자가 병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 부자가 부를 베풀지 않으면은 그는 진정한 부자가 아니고 하늘의 뜻에 어긋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이 이 부를 줄 때는 여러 사람 공부한 사람 도와주라고 부를 주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면 계속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근담에도 나오는 이야기고 이제 무사, 직년, 유사, 감년, 시비, 대연, 덕이, 감년 이거는 도가 사상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 채무자가 이 부를 보는 핵심은 뭐냐? 정부는 분뇨와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나지만은 골고루 사방에 뿌리면은 그림이 되어서 모든 생명을 살린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이 채무자 사상을 우리가 현대에 살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경주 채무자가 남긴 재산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명남대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원래 이게 경주 채무자가 원래는 13대 이상으로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왜 이 13대에서 끊어지냐 하면은 우리가 일제 시대를 만났습니다. 일제 시대를 만나니까 그 부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주 채무자가 이 부를 14대, 15대로 이어가는 것보다는 이제 이거를 갖다가 친일파되지 말고 이게 독립운동 자금으로 이걸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독립운동 자금으로 지금 이 경주 채무자가 이게 상위 임시정부 자금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독립운동으로 자금으로 해가지고
이게 불을 이렇게 했고 이제 정리를 해버렸고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일정 끝나고 난 뒤에 그럼 또 부자가 일부분 좀 재산이 돌아왔거든요. 그걸 왜 돌아왔느냐 하면은 이게 이 일제시대 때 이 재산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 담보를 넣을 거 아닙니까? 담보를 넣어가 돈도 쓰고 하는데 이게 일제시대 끝나니까 이 담보 넣은 것들이 왜 됩니까?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부자한테 청구자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은 재산들이 또 뭐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했느냐? 영남대학교 만드는데 톡 털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남대학교가 있는데 이게 지금 원래 이 경주 청구자 사상을 갖다가 전 세계에 알리는데 이게 지금 영남대학교가 일을 해야 되는 그건데 지금 영남대학교가 지금 누구한테 뺏겼습니까? 박정희 대통령한테 뺏겼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 때는 이 박정희 씨가 뺏긴 건 아니지만 이우락 씨가 이제 밑에 있다가 이제 그걸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박근혜 씨가 지금 이게 결국은 이제 학교에서 일단 손을 뗐다가 이제 다시 이제 전두환 시절 때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 영남대학교를 이제 장악을 해가지고 지금 이사들도 하고 또 우리 이제 지금 최회춘이라고 이게 총장이 이게 호가호의를 하고 있죠. 호가호의. 그래서 지금도 저는 박근혜 대통령 만나면 하는 얘기가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뭐 국가를 위해서 뭘 남은 봉사를 하고 싶다 하니까 그래 하려고 그러면 딴 거 하지 말고 이거 영남대학교를 우리 시민의 품으로 좀 돌려주면 어떻게 합니다. 그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지역에서 존경받는 분들이 영남대학교 이사라든지 총장이 딱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좋은 사상들을 이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세상이 되면은 대구도 많이 바뀌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우리가 조금 노력해서 우리 박근혜 씨하고 만나보면 좋겠어요. 박근혜 씨 만나가지고 이제 왜냐면 박근혜 씨는 내가 봐서는 이 영남대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할 거를 안 할 겁니다. 왜냐? 그 양반이 무슨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남들은 대통령까지 했는데 또 잘 설득을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문제는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욕심을 내가지고 지금 왜 박근혜 씨를 이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대구 시민 정부가 앞으로 해야 될 게 하나도 저것 해야 됩니다. 지금 영남대학교 제자리 찾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총선이 지금 다가오는데 총선 때 우리 대구에서 어떤 사람을 뽑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총선 때 다른 여러 가지 말 잘하는 사람도 좋고 한데 딱 저는 한 가지 기준으로 뽑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 좀 청렴한 사람을 좀 뽑았으면 좋겠어요. 왜? 지금 이게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권력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권력을 쥐면 안 되잖아요. 또 그 국회의원들이 돈을 많이 관심이 많고 하면은 이게 또 이게 타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주 체육관 조합 밑에 이게 대구에 있는 서모 선생님이라는 게 어떻게 했냐면은 어떤 조합 1항에 보면은 대구의 선출직 국회의원은 시간당 최저임금만 자기 수입으로 하고 나머지는 대구의 억울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후보가 대구에서 국회의원 좋겠다.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저번에 21대 선거할 때 경상북도에서 예비 후보가 자기 대표 공약을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못 그렇게 입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너무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신에 시간당 최저임금은 주되 그 정치인들의 노동시간은 24시간으로 인정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밤에도 밀어놓으면 전화하고 하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으로 일하는 걸 안 보고 24시간을 일해주는 걸로 간주를 해주면은 그 지금 이 국회의원들 수익이 얼마쯤 되느냐 하면은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200만 원 정도 되니까 거의 8시간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3배로 계산해주면 한 600만 원.
아니 그 국회의원이 한 600만 원 받으면 되지 뭐 더 이상 뭐 받을 거가 있을까? 다른 거 필요하면 다 뭐 다른 형태가 보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구의 국회의원들 우리 대구 시민 헌법 조항에 따라 가지고 시간당 최저임금만 가져가겠다. 그리고 노동 시간은 우리가 정치인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한 24시간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 한 600만 원 정도 가져가면 600만 원 가져갔으면 중4 정도는 되잖아요. 국회의원이 뭐 중4 정도 되면 되지. 너무 이게 지금 국회의원들이 월급을 많이 받으면은 지금 우리 서민들 실정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에 지금 후보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제일 먼저 이렇게 남원한 후보 있지 않습니까? 남원한 예비 후보 공약을 이거 한번 하면 되겠습니다. 남원한 예비 후보가 지금 이게 달서병에 지금 후보를 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달서병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누구냐면은 권영기 시장, 이거 지금 이 공항의 책임자, 그 다음에 김용판, 그 경찰 나오는 그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원진 지금 또 무슨 당입니까? 공화당, 우리 공화당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거든요. 거기서 정정한 사람들이 한 세 판 만들어지니까 표가 갈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남문안 예비 후보가 나오는데 남문안 예비 후보가 이게 소설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낭만적이거든요. 왜 보면은 낭만적이고 왜 보면은 또 신중하기도 신중하고 또 우리 대구 시민헌법학교 운영위원 아닙니까? 그럼 대구 시민헌법의 운영위원이 국회의원 출마를 했는데 이 헌법 조항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해가지고 그래 하되 이게 K 오디션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남문안 후보 그 사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거 공항 관련돼가지고 지금 좀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후보 한 사람 나오고 그리고 또 이거 지금 한 3명 정도 나와가지고 우리가 오디션을 하잖아요. 오디션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보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국회의원이 되면은 뭘 하겠다. 뭐 대구 공항이고 지금 민주당도 안 지키고 국민의힘도 안 지키는데 나는 오로지 나는 뭐 당의 공천권자 나는 눈치 안 본다. 오로지 나는 대구 시민과 대구의 미래만 본다. 그래서 나는 이 대구공항 지키기 위해 가지고 내가 출마를 해가지고 국회의원 되면 일을 하겠습니다. 뭐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나는 저기라고 이 이제 퐁당 조항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한번 당선되면 다음에는 이제 출마를 안 하고 한번 쉬었다가 또 나오겠다. 뭐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 국회의원 시행령과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대구 시민헌법에 있는 것처럼 시간당 최저임금만 가져가 가지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한테 진짜 이 충격을 주고 이 국민들의 신뢰를 갖다가 차단하는 일에 성공이 되겠다든지 이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후보를 K 오디션 방식으로 가지고 유튜브에 쫙 준비를 하고 그러면 대구 시민들이 보면서 야 이거 선거 재밌네. 난 저 후보 좀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저는 이게 대구 시민헌법이 할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내가 그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수도 있지만은 유튜브 동영상이 되고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마치고 혹시 진정응답할 수 있으면 진정응답하고 바보 조망이 가지고 제가 오늘 강의 들은다고 과시하시기 때문에 제가 술을 한잔 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봉태 변호사님이 국제보상운동의 의미를 말씀하셨고 또 전태일 역사의 정신 또 현안은 대구공항 문제를 말씀하셨고 기부문화 경주체시 체부자의 기부문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실천을 잘하시는 분이 최봉태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도 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강의해 주신 최봉태 변호사님께 박수로